예, 안녕하세요. 저는 똑똑한 엄마들의 착각을 맡고 있는 진행자 이재상입니다. 똑똑한 엄마들의 착각은 엄마들이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엄마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초보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생각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진행 방식은 부모교육 전문가이신 송유미 교수님과 함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가족이나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사례 하나를 제시하고, 두 번째로서 그 원인이 뭔지,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지 그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패널 송유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유미 교수님은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교수님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동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코너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구 지역 주민들에게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교수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착각 코너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의 교수로 있고 동구 율하동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개인 상담이나 가족 상담, 부모 교육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저도 동구 주민입니다. 집은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예, 교수님 같은 동구 주민으로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럼 교수님, 이 코너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자분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은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상담 장면이나 교육 현장에서 만났던 사례들에서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어떤 이론과 관점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또 들여다봐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누구의 또 다른 또 어떤 가정의 어려움일 것 같지만은 그 정도만 다를 뿐이지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교수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고요. 또 필요한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가정에서 자라왔고 또 가정을 꾸리면서 부모, 형제 등 이 가족들하고의 에피소드가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들이나 임신한 산모, 그리고 또 애비 아빠, 특히 생후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청취하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청취자분께서 많이 기대할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질문과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로 신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Yes, Toodles, the fourth album. No mind, no song. 저런 슬쩍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Yeah, let's go. 파란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모든 준비 다 끝났어. 곧게 차려입고 나선 바깥 풍경마저도
정신이 없었나 문득 일감의 모습 처수의 바운드 쳐다보지 말아요 다들 처음 딸 때 이러지 않았나요 딴 데 봐요 신경 쓰지 마요 나 혼자 이런 날 좋아요 어떤 느낌일까 정말 새들처럼 나는 기분 세상 모든 것이 점처럼 보여지겠지 굉장히 거북이 비행기로 드디어 출발한다 수많은 사람들 속을 지나쳐 마지막 게이트야 나도 모르게 잘부정하고 있어 이럴 때 침착해 좀 자연스럽게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던 너 날아가고 싶어 울었던 저런 슬쩍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시작해 볼까요? 네, 첫 사례로는요. 이 부모 세대의 정서가 대물림하는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이 사례는요. 30대 초반의 사례자였고요. 얼굴은 굉장히 앳돼 보였고 그리고 아들 하나, 딸 둘을 둔 엄마였습니다. 아들 하나, 딸 둘을 키우고 있다라는 것에 놀라움도 굉장히 컸지만은요.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측은함도 컸던 것 같습니다. 일찍 엄마가 된 것에서 아이 셋을 키우는 과정에서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 예측대로였습니다. 수물이 안 되어서 첫 아이를 임신을 했고 또 아이 둘을 낳고 나서야 며느리로서 받아들여지면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어요. 아이 하나를 더 낳아서 현재 또 키우고 있는데요. 그 막내 아이의 나이가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출산으로 어떤 국가가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 아이 셋을 출산한 이 엄마는 장한 엄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엄마는 심한 어떤 우울증을 앓고 있고요. 또 자살까지 몇 차례 시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장한 엄마라기보다는 오히려 불행한 엄마에 또 가까웠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로만이 아니라 그런 엄마에게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 이 세 아이들에게도 안타까움이 컸던 그런 어떤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만 들어보니까 장한 엄마인 것 같기도 한데 또 내막을 들어보면 불행한 엄마 같기도 하고 특히 스물도 안 됐는데 아이를 임신하고 심한 우울증과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말을 들으니 도대체 이 엄마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그런 엄청난 아픔을 겪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3살 터울의 언니하고 또 3살 터울의 남동생을 둔 사례는요. 이 부모가 아닌 조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바쁘게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언니와 동시에 또 자신을 키우기가 힘들어서 아마 조부모에게 맡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요. 이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또 동생에게 사랑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거기에다가 이 아버지의 폭력과 또 잦은 부부싸움 때문에 자신이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무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실 이 살해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유사한 어떤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 성인이 되기 전에 이 비정상적으로 부모가 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아마 이 살해자 역시 그 경로를 좀 밟았다라는 어떤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성장 가령을 들어보니 어떻게 그 시간들을 담당해 왔을까? 불쌍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참 크게 드는데요. 또 그런 동시에 이런 살해자분들의 아이들이 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게 왜냐하면 부모님처럼 살해자분처럼 자라고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선데요. 어떻습니까? 네. 진행자님 말씀처럼 이 살해자분의 성장 형태와 그리고 또 지금의 새 아이들의 성장 형태는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 살해자분 새 아이의 어떤 36개월 동안의 양육 환경을 들어보니 첫째와 둘째 이 모두가 첫돌이 되기 전에 그리고 막내는 생후 6개월 때쯤 이 어린이집에 맡겨졌다고 했거든요. 이른 나이에 엄마가 된 이 살해자분의 양육 부담은 아마 다른 일반적인 엄마들보다는 몇 배나 그 이상 컸던 것 같았고요. 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충분한 어떤 애착이 형성이 되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들에게는요, 이 모성에 대한 상실감이 매우 컸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대물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살해자분들이나 아이들이나 부모와는 잘못된 만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교수님, 지금 사례자분처럼 살아왔고 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례자분 자신의 양육 환경하고 또 새 자녀의 양육 환경이 상당히 유사한 것 같은데요. 이게 대물림이지 않겠나. 만약 이 대물림이 되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부모는요, 이 애착과 분리개별화가 형성되어져야 할 생후 36개월간은요, 이 모체로부터 분리되어 양육되었다는 것은요, 이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례자분은요, 이 청소년기에 우울을 경험했고요, 또 몇 차례 자살 시도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아이들은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아마 사례자분이나 또 다른 임상적인 유사한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친 이 사례들과 비교를 해 볼 때 이 아이들이요, 이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이 잠재적인 요인들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지금의 엄마처럼 우울이나 자살 등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들이 엄마처럼 일찍 떨어져 어린이집에 맡겨졌다고 했는데요.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이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에 보내는 것은요, 이 양육자와 충분한 애착이 형성이 되고 또 분리 개별화가 된 그 이후, 즉 만 3세가 지나서 보내야만 합니다. 이 3세 이후의 아동은요, 이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이 가정 위에 다른 가정을 경험하고 또 부모가 아닌 또 다른 어른들을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친형제가 아닌 이 아이들도 경험하고 또 그 간의 어떤 차이도 또 느껴보면서 또 더불어서 어떻게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건지에 대해서도 그런 경험 속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3세 이후에 이러한 경험들은요, 이 아이들의 정신 내부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또 내면화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또 많은 그런 기회들은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좀 성장하면서 어떤 사회화 부분에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때 굉장히 그 자양분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고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또래 아이들의 또 다양한 입장 그리고 또 다양한 감정들을 또 접하면서 또 그것을 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익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될 때는요, 이 분리 개별화 그리고 또 애착이 충분히 형성이 된 3세 이후에 보내져야 되는데요. 지금 이 사례자의 그 엄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엄마들이요, 이 아이들을요 너무 일찍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라는 거. 그것은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자살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서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 참 걱정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일찍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는 경향이 뚜렷한데요. 여기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윤종신의 환생입니다. 같아요. 내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들 좀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천철 안에 예쁜 여자들 이제는 쳐다보지 않아요. 몇 정거장 지나면 그댈 만나게 돼요. 차창에 비친 내 얼굴 웃네요. 관심도 없던 꽃가게에서 발길이 멈춰져요. 주머니 털어 한 다발 샀죠.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닌데.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교수님, 아이들은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 할 시기가 만 3세를 지났어라고 하셨는데 사례자분들도 그렇고 그분의 아이들도 너무 일찍 그 주 양육자인 엄마와 떨어지는 경험을 했는데 왜 너무 일찍 주 양육자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지를 갖다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례자분 자신과 또 이분의 이 아이들처럼요. 만 3세가 되기 전에
주 양육자인 엄마로부터 떨어져서 성장을 한다면은요, 이 엄마하고의 충분한 애착감을 느끼게 해주지 못해서 이 불행한 느낌 속에서 외롭고 또 불행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결국에는요, 이 자아의 현실 거래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 학교 생활에서도 보면은 이 적응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또 어려워지거나 아예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분리개별화나 어떤 애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패하다 보면 아까 이제 학교 생활에서도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학교 생활도 이 교우들과 친구들하고의 인간 관계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부적응의 어려움을 또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성장했을 때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화화 그리고 또 사회화 이런 부분에서 또 실패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하고의 그런 관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애착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애착감을 가지는 그 대상이요, 굉장히 병리적인 어떤 그런 대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다 보면은요, 청소년이 되거나 또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것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병리적인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사례자분처럼 우울과 자살 충동의 출처가 그 원인이 양육 과정에서의 결핍된 애착에 따른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례자분들이나 아이들이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사례자분은요, 1차적으로 이 자신의 애착 결핍된 부분이 남편과 아이들에게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 그 역동성을 객관적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 결핍된 애착을 공급받아야 할 대상이 남편도 그리고 새 아이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더 이상 남편과 새 아이가 자신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런 우울과 자살 시도를 몇 차례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요, 아마 이 과정이요, 앞으로 상담 과정이나 치료 과정이 좀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차례의 퇴행을 경험할 것이고요. 또 완전한 어떤 치료에 대한 확답도 사실 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자신의 어떤 상황을 그리고 어떤 그런 관계를 어떤 교류를 잘 대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36개월간의 애착과 또 분리 개별화에서 어떤 실패를 한 사람들은 이렇게 또 치료가 어렵다라는 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좀 될 사람들은요, 이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 되기 준비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강조하신 부분이 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부모가 될 사람은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 되기 준비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가 되려면은요, 부모 되기 준비부터 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아마 학교나 그리고 많은 주변에 어떤 상담 센터나 이런 곳에서 부모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교육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이 아이들에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요,
아이들 이전에 부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거나 또 아이들에게 너무 개입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되기 준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줘야 되는데 저는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부모 자신의 내면의 상처 치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되지 않은 채 이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되면은요, 그 상처가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이고 또 왜 반복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더 괴로워지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그 상처가 또 아이에게 또 그대로 또 전달되고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또 아이는 아이대로 이미 부모가 가진 그 상처를 서로가 계속 반복적으로 또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된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다면은요, 결국은 또 이 아이도 부모와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부모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또 부모 되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거를 좀 많이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부모가 되려면 반드시 부모 되기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준비 과정의 핵심은 부모 자신의 내면의 상처 치유부터라고 하시니 특히 애비 부모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부모 되기 준비를 필히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례를 마치고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일 듣고 오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 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날 쉴 수 있겠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 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은 감사해 하겠지. 보이지도 않는 끝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진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밤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예, 교수님, 첫 번째 사례를 잘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사례도 3대에 걸친 내면화에 대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30대 중반에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사례자는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 아버지는 세무공무원이었고요. 또 엄마는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방과 후에 여러 학원을 또 전전을 해야 했고 학원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면 또 과외 선생님이 또 기다리곤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하고 놀고 싶어가지고 학원을 빼먹으면 학원에서 전화가 오고 또 그런 날은 엄마로부터 또 매를 맞기도 했다고 해요. 늘 1등 하기만을 강조했던 엄마는 더 잘하기를 원했고 엄마 스스로 얼마나 자신이 헌신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자주 주지시켰다고도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몸매가 예쁘지 않다면서 무용학원을 다니게 했는데요. 스스로도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가 되는 어떤 몸매가 싫어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린 채 동작을 또 따라 했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에 이 학원에 커다란 거울에 이 팔짱을 끼고 무표정한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는 엄마의 모습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엄마는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엄마의 무표정한 얼굴에는요. 너 그것밖에 못해? 하는 듯한 표정이었고요. 또 자신의 또 꽉 낀 발레복에 드러난 몸매나 그리고 또 서툰 동작들이 엄마한테 다 들통난 것 같아서 너무도 부끄러웠다라고 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주변에 좀 굉장히 흔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게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나요? 이런 식으로 지나쳐 버리면은요, 뒷날에 수습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딸이 초등학교에서 이 가족을 소개하는 글을 봤는데요. 어떻게 썼냐면은요, 우리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신데 세련되고 똑똑하고 나에게는 늘 헌신하신다. 내가 잘 되기를 가장 원하시고 가끔 내가 동생들과 싸우거나 할 때면 무섭게 혼도 내시고 때리기도 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례자분이요, 이 엄마에 대한 생각과 엄마에게 느꼈던 감정을 딸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최근에 이 사례자분의 딸이 어린 동생한테 한숨을 푹 쉬면서
이것밖에 못해? 도대체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소리가 엄마인 자신에게는 꽤 거슬렸고 또 어떻게 애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가 싶어서 또 깜짝 놀랐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어디선가 들어봤던 소리였고 그 소리가 결코 낯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바로 이 살해자분 자신이 어릴 적 그 엄마로부터,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되겠죠. 그 친정 엄마로부터 들었던 소리였고요. 그 소리에서 기죽었던 그런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해 왔지만 더 똑똑한 교사가 되고 싶었고 또 더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고 또 그것을 주변에서 몰라줄 때면은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고 스스로를 또 다그쳐 왔던 일단 그런 것들도 들려줬습니다. 즉 단 한 번도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더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대부분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엄마의 이야기가 그 딸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어차피 이게 대를 이어서 대물림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제호섭의 세월이 가면입니다.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
네, 교수님. 말씀 주신 사례에서 사례자분은 자신의 엄마와 자식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셈이네요. 네,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는 그 소리의 출처는 엄마였는데 이젠 자기가 자기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엄마의 소리가 이 살해자분의 소리가 되었고 어느새 그 소리가 딸에게도 전수가 되어서 딸이 동생에게 하고 있지만 딸 자신도 자기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교수님은 이 살해자분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셨는지요? 네, 살해자분에게 먼저 자신의 내면의 아이에게 스스로 편안하고 여유 있는 엄마가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어떤 말을 해줬냐면요. 이 엄마가 매일 1등을 하라고 해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시험을 볼 때나 또 대회를 할 때나 늘 불안했구나. 엄마가 매일 좋은 학원, 과외 선생을 알아보며 무조건 다니라고 해서 힘들었구나. 편안하고 함께 웃는 엄마가 필요했는데 언제나 엄격하고 무섭게 했던 엄마가 널 힘들게 했구나. 늘 함께하며 칭찬해주고 웃어주는 엄마가 필요했는데 엄마가 그러지를 못해 외롭고 무서웠구나. 이런 이야기를 아이에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어쩌면은 이 편안한 이 이야기는요, 엄마 자신의 내면의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살해자분에게는 어린 시절에 바쁘고 엄격한 어떤 그런 엄마로부터 받아왔던 어떤 그러한 어떤 소리들이요. 어쩌면은 본인에게는 굉장히 이제 힘들기도 했겠고요. 그러면서 아마 우리 엄마가 나에게 좀 더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단 말이죠. 자, 그것을 내 아이에게 들려주는 그런 형태로 해보라고 제가 조언을 한 거죠. 그래서 잘해야 한다고 스스로 채찍질하는 아이보다는요, 이 즐거움과 웃음이 넘치는 아이로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강조해 드렸고요. 또 스스로가 그렇지 못했던 그 내담자, 즉 이제 이 살해자분이 되겠죠. 이 살해자분의 어떤 상처는 지금의 이 살해자분의 그 아이가 또 받아왔던 어떤 그런 어떤 상처와 같기 때문에 누가 가해자냐, 누가 또 피해자냐라는 어떤 그런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단선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이런 악순환적인 그런 상황들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언도 해 주었지요. 예. 친정 엄마에서 자신에게서 딸에게로, 이 외할머니에서 엄마에서 자신에게로 3대에 걸쳐서 정서적으로 되물림되고 있는 것을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에는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를 들으실 텐데요.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자녀분에게 어떠한 것들이 반복되어 되물림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두 사례는 정서적인 되물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어떤 정서적인 되물림, 어떻게 해야 부정적인 되물림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내가 왜 이러는지, 왜 이런 감정을,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통찰하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자신이 어떤 심리적인 기제로 다른 사람들, 특히 이 자녀나 배우자와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상호작용하는 그 패턴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 상호작용하는 패턴이 과거에 그 부모가 자신에게 해줬던 것과 같거나, 또 그래서 그것이 고통스럽고 또 문제가 된다면은 당연히 그 패턴을 교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자신의 부모와 똑같은 패턴대로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다면은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다른 사람은 다르지만은 사실 이 내면에서는요, 그 부모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대상은 그 부모하고는 분명 다른 사람이지만, 과거에 그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대했던 것처럼 자기도 지금 이 사람들에게 부모와 똑같이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교정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은요,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런 생물학적인 탄생이 아니라 정신적인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대물림이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탄생되는 속도, 그리고 시간은 물론 달라지겠죠. 과연 가령 예를 들면은요, 아주 오래 전에 기억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아마 그 치유와, 그리고 정말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까지에는요, 굉장히 오랫동안의 어떤 치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똑똑한 엄마들의 착각에서 송유미 대구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님과 함께 부모와 자식 간의 정서적 대물림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개국을 축하하며 똑똑한 엄마들의 착각 코너를 통해 대구 동구 청취자분들을 만날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들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송유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104.5MHz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뒤에라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돌아가는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돌아가는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